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관련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공부법 관에서 올렸더니 제 프랑스 유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프랑스 파리 하면 흔히 사람들이 약간 낭만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살면 또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가기 전에도 알아두면 좋고 유학 가기 전에도 알아두면 좋을 여러 꿀팁들로 프랑스의 현실과 이상을 제가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거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미화된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파리는 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도 이런 거 미리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15구에 있었고 저는 16구에서 살았어요. 근데 16구 같은 경우에는 구부촌이라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구, 학교가 있는 15구는 이제 한국인들과 그리고 외국인 주재원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아마 유학 가실 분들은 아마 15구, 16구 이 위주로 많이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펠탑이랑 트로카데로 같은 경우에도 다 16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프랑스 파리가 굉장히 조그매요. 서울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살다 보면 그 지리를 빠삭하게 알게 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중간중간 맛집이나 이런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거리가 좀 더러운 편입니다. 특히나 16구, 15구 이쪽은 사람들이 똥을 안 치워요, 똥을. 물론 개똥입니다. 물론 개똥인데, 물론 큰 똥도 있어요. 사람이 싼 것 같은 그런 똥도 있는데, 사람들이 참 똥을 안 치우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법으로 규제를 하고 벌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쪽은 따로 그런 법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7시경? 이제 아침마다 물 청소 차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다 주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물로 해서 이렇게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 이성을 놓고 이제 걸어가다 보면 똥을 밟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프랑스 속담 중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제 똥을 왼쪽으로 밟으면 뭐 행운이 온다 이러한 속담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그냥 길거리에 개똥부터 시작해서 새똥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16구에 살 때 한 번은 그 사람이 똥을 싸는 걸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때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이제 가는데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주저앉으시길래 저는 처음에 이게 사람인가? 걘가? 이게 막 헷갈릴 정도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노상방뇨가 좀 많아요. 지하철 화장실이 우리나라는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이제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게 우리나라는 10시 넘어도 잘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해외가 다 그렇듯 프랑스도 진짜 10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건 조금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파리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0시 넘어서 지하철 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약간 껄렁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갑자기 바지를 벗고 이제 소변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노상방뇨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지하철 물론 청소를 하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깨끗하게 그런 된 느낌은 아니어서 지하철별로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데 프랑스는 이제 곳곳에 쓰레기통이 많아서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물론 무단투기는 안 됩니다. 물론 무단투기는 안 되지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프랑스는 분리수거를 안 해요. 분리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냥 음식물이든 뭐 나무 상자든 다 한 곳에 모아서 버리더라고요. 그게 참 편하면서도 과연 이게 환경에는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좀 성격이 있기로 좀 유명하긴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친구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준비했는데 캐나다 어학연수 센터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다 괜찮은데 프랑스인들만 조심해라. 그 정도로 자기 주장도 세고 그리고 조금 고집도 세고 그리고 자주 싸우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학기 초에 사귄 친구들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기 초에 이렇게 친했던 애들이 끝까지 가는 팀을 제가 진짜 딱 한 팀 봤어요. 진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세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고, 특히나 물론 프랑스 남부 쪽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특히나 제가 파리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서울 깍쟁이처럼 파리 깍쟁이들이 좀 많다. 성격이 조금 까칠하다. 이런 점이 있고, 약간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에서 웃으면 안 되거든요. 웃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맞추면 보통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얘네는 약간 눈을 맞추면 약간 왜 쳐다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오히려 막 범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이 오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냐도 해주고 서로 막 문화 교환도 하고 그런 문화 교류 동아리도 있고 한데, 프랑스인들은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무시가 깔려 있어요. 네, 물론 자기 나라의 문화가 풍부하고 뭐 인적 재산이 많은 건 저도 알겠는데, 그렇게 조금 특히 언어를 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이 좀 깔려 있거든요. 다행인 거는 프랑스가 워낙 이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보니까 그 민족 자체에 대한 인종이나 뭐 피부 색깔에 대한 그러한 차별은 절대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 최근에 갓 들어온 사람들, 특히나 관광객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갔을 때 막 제가 영어를 말하면 일부러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척하고 프랑스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또 영어를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빵집이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썰들이 되게 많이 다 돌아다니실 텐데, 혹시나 뭐 그런 거 겪으셔도 그렇게 마음을 상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좀 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강도의 농담을 한다고? 그리고 이걸 서로 잘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마상을 입었어요. 예를 들면 뭐 눈이 찢어졌어. 약간 이렇게 당하면 이건 인종차별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 인종차별에 약간 맞대응해야 돼요. 더 무례한 말로 치고 들어가야 친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블랙 조크라고 해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식의 그런 조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치고 똑같이 이제 조크를 하고 공격을 하면 오히려 막 웃으면서 약간 더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초반부터 막 이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친해진 다음에 혹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프랑스의 장점이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의 신경을 물론 쓰지만 예의 있는 수준에서 네, 그냥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프랑스에 있으면서 남의 눈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고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점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의 패션과 이건 또 관련된 건데, 사람들이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다 옷을 잘 입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패션의 도시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보다 그런 정형화된 패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트렌드다 하면 뭐 와이드다 하면 다 와이드 입고 다니고, 뭐 Y2K다 그럼 다 Y2K 입고 다니고, 약간 이렇잖아요. 아니면 그 카테고리를 자기가 정할 뿐이지, 뭐 러블리하게 입으면 그 러블리하게 입는 그 무드가 있고, 약간 시크하게 입으면 시크하게 입는 무드가 있고, 뭐 회사원 룩이면 회사원 룩의 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다 내는? 그래서 오히려 패션이 되게 다채로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패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또 이제 한마디를 붙이자면, 제 개인적인 취향은 프랑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을 좀 더 잘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그 유럽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런 느낌?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디겐 볼테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런 그 브랜드가 이제 프랑스 20, 30대에서 제일 핫한 브랜드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헤미안 느낌? 지금 보호시크가 유행하기 전부터도 그 보헤미안과 약간 그 시크한 가죽 잠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여행 가실 때 자디겐 볼테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